잠시만요. 슬라이드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어머, 네, 오늘 챕터 5 이더넷과 무선랜 이제 앞에 잘 설명해 주신 부분에 이제 뒤에 부분을 나머지 설명하게 될 성민재입니다. 저는 이제 목차를 이더넷 데이터 송수신, 그러니까 앞에 설명해 주셨던 부분, 마무리 부분과 이제 두 번째 무선랜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이더넷 데이터 송수신 과정 마무리를 보자면 아까 용준님이 잘 설명해 주신 이제 맥 주소 테이블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브릿지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로고도 불리는 이 맥 주소 테이블은 간단하게 이런 흐름에 따라서 작동을 거치는데요. 데이터 흐름 방식에서 처음에 데이터가 왔을 때 출발 맥 주소 테이블이 이 출발 주소를 등록을 하고 에이징 타이머라는 게 작동이 되는데 이 에이징 타이머가 뭐냐? 처음에 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 에이징이 가동이 돼서 이제 300초, 5분이죠. 5분이 지나도록 더 이상 똑같은 출발지 주소를 가진 프레임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주소를 이 맥 주소 테이블에서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주소 등록하고 이 에이징 타이머를 가동시키고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목적지가 테이블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테이블 안에 목적지가 없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러딩이 작동이 돼서 모든 포트에 데이터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목적지가 존재한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목적지, 출발지의 인터페이스가 서로 같은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이때 만약에 서로 같다면 데이터 포워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 포워딩은 이 맥주소 테이블 안에 그 목적지 자신의 브릿지 테이블에 그 목적지의 맥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 목적지의 맥주소가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맥주소 테이블을 건너서 그쪽 세그먼트로 데이터를 그쪽 세그먼트 포트에만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 출발지 인터페이스가 같다면은 이제 반대로 데이터 필터링이라 해서 얘를 더 이상 다른 브릿지, 그러니까 맥주소 테이블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이제 데이터가 잘 전송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통신인데 저희가 이더넷에서 데이터 통신을 할 때 현재는 이제 전이중 통신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단방향 통신 방식이 있고 반이중 통신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방향 통신 방식은 말 그대로 한쪽으로만 가는 통신 방식인데요.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이렇게 서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무조건 송신 측, 한쪽은 무조건 수신 측 이렇게 정해져 있음으로써 미리 송신 측과 수신 측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송문은 두 개가 필요하고요. 전송하는 쪽과 수신하는 쪽 두 개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거로는 현재 쓰고 있는 키보드 같은 것도 이 단방향 통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반이중 통신 방식인데요. 반이중 통신 방식은 이제 단방향처럼 누가 송신한다, 누가 수신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누군가 이제 수신 측에 송신을 하면 이 수신하는 쪽은 받는 것밖에 하지 못하고 반대로 이제 역이 되어서 송신하는 측이 송신을 하면 수신 측은 수신밖에 하지 못하는 그래서 반이중 통신 방식이라 불리고 이 하나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않고 하나의 채널을 사용해서 교대로 데이터를 송수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이중 통신 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이더넷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고 이 UTP 케이블을 안에 이렇게 통신용, 수신용, 수신용, 통신용 이렇게 케이블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접속한 두 대의 단말기들 간에 서로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송신용, 수신용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이제 누가 보낼 때 조금 받기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송 효율이 굉장히 높고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랜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 같이 UTP 케이블이 예전부터 계속 발전을 해와가지고 굉장히 사용이 용이해지고 효과가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 케이블을 배선하는 작업은 여전히 쉽지 않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이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도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무선 랜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무선 랜은 2000년대 이제 되게 저렴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급이 시작됐는데요. 이 무선 랜을 만들려면 무선 랜 액세스 포인트와 이 무선 랜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서로 링크를 연결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선 랜의 네트워크 그림을 참 간단한 걸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 이렇게 흔히 보시는 공유기 이런 친구들을 액세스 포인트라 해서 무선 AP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무선 AP와 이 무선 스마트 기기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무선 랜은 무선 AP와 무선 인터페이스가 연결이 되어야 네트워크가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스마트 기기들은 다들 무선 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따로 뭔가 없어도 이 무선 AP 저희 공유기 같은 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것과 연결이 잘 돼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무선 랜만 해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제 이제 목적지 서버는 유선으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무선 랜만으로는 아직 네트워크를 완전하게 귀결시킬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무선 AP 같은 경우엔 이제 유선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서버는 유선 쪽에 있는 경우가 현재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랜이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때 무선 랜 인터페이스끼리만, 그러니까 뭐 AP 없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모드가 있고 이건 애드옥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선 AP를 경유해서 무선 랜 인터페이스끼리 데이터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 해서 이 연결하는 방식에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선 랜의 모드를 보면 이 애드옥 모드, 저희가 피어 투 피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도중에 경유하는 포인트, 액세스 포인트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고요. 여기 이 애드옥 모드 같은 경우는 AP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인터페이스끼리 소통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 통신만 가능하고 AP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는 AP가 존재함으로써 무선 랜 이 액세스 포인트를 경유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요. 뭐 가령 이 호스트 첫 번째 호스트가 데이터를 보내면 이 액세스 포인트를 경유해서 그 다음 호스트한테 넘어가는 이런 방식의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도 이제 두 가지 모드의 서비스 방식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서비스 셋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의 서비스 셋인데요. BSS라고 하는 기본 서비스 셋이 존재하고 이제 확장 서비스 셋이라고 하는 익스텐디드 서비스 셋이 존재합니다. 이제 기본 서비스 셋 같은 경우에는 AP 한 대 이상이 아니고 이제 AP 한 대를 이용해서 무선 랜을 구성을 하고요. 이제 일반 가정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뭐 가정에서 공유기 하나를 놓고 데이터를 쓰는 것처럼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 셋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 이제 확장 서비스 셋이라고 해서 이 AP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는 사용자들, 뭐 가령 뭐 스타벅스 카페 같은 데에서는 이거 하나만으로는 그 많은 사용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런 곳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공간이 거대해가지고 이 액세스 포인트 하나만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경우에 확장 서비스셋을 사용을 하는데 확장 서비스셋은 최소 2개 이상의 AP를 요구하고요. 이 경우에 이제 BSS, 이제 기본 베이직 서비스셋들은 보통 이 유선 랜의 분산 시스템을 통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확장 서비스셋이지만 결국 하나하나 보면은 이 기본 서비스셋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유선 네트워크를 분산 시스템 방식으로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뭔가 중첩돼서 그려져 있고 뭐 아예 붙어 있지도 않고 아예 떨어져 있지도 않는데 이 이유는 이제 확장 서비스셋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AP를 하나의 무선 랜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서로 다른 주파수를 구성할 때
서로 겹치지 않아야 이 전파 간에 이용을 할 때 간섭이 생기지 않아서 데이터 전송 속도나 이런 거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비중첩 채널이라 하고, 이 비중첩 채널을 사용해야만 이 확장 서비스셋을 쓸 때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겹치지도 않고, 이걸 아예 떨어뜨려 놓게 되면은 이 ESS 간에 구멍이 생겨버리게 돼가지고 보통 AP 간에 한 10%에서 15% 정도 영역을 겹치게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모드 서비스까지 알아봤고, 이제 무선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무선랜이 연결을 할 때는 무선랜 링크를 먼저 확립을 해야 되고, 이 무선랜에 연결을 하는 거를 어소시에이션이라 합니다. 이 어소시에이션은 이더넷으로 따지면은 약간 케이블 배선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때 저희가 SSID라는 특수한 문자열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무선 랜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논리적 그룹을 판별하게 해주는 식별하는 정보고요. 최대 32비트이고 그 WLAN의 이름을 저희가 구별할 수 있게 문자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령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걸로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하면은 쭈루룩 이제 와이파이 리스트가 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SSID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대의 액세스 포인트에 하나만 정할 수도 있고, 저희 여러 개, 하나의 그 공유기 같은데 여러 개의 SSID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아까 저희가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BSS들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했는데,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제 BSS 같은 경우는 BSSID라는 걸 이용해서 구분을 하고, ESS 같은 경우는 ESSID라고 통해 구분을 하는데, 이제 이 ESS를 구분하기 쉽게 사용하는 게 ESSID라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ESSID를 사실 알아보기 쉽게 다시 만든 게 이 SSID고, 제가 아까 와이파이 그 목록이 SSID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 ESSID랑 SSID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거지만 이제 SSID는 ESSID에서 저희가 보기 쉽게 문자화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ESS 안에서 BSS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BSSID가 뭐길래 이게 구분이 되느냐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강조를 했어요. 처음에 BSS 설명을 드릴 때 무선 AP 한 대 이상이 아니라 한 대만을 사용해서 구성을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의 BSS 안에는 고유한 AP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SSID는 BSS당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스테이션이 있을 때 BSSID, 가령 같은 무선랜에 존재하는데 BSSID가 다른 두 개가 있는데 ESSID가 하나라면, 얘네는 같은 무선랜 안에 있지만 BSS가 두 개구나,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SSID로 이 두 개의 AP가 있다는 거 구분을 하고 서로 AP들끼리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선랜 연결을 다시 보자면, 처음에 이 비컨을 전송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비컨이 뭐냐? 이 비컨은 이제 AP들이 주기적으로 자기를 알리는 신호를 네트워크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무선 클라이언트들한테 계속 보내는 거죠. 나 여기 있어요. 나 연결할 수 있는 AP가 여기 있어요. 라고 그걸 보내면, 이제 무선 클라이언트들은 이를 통해 이거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신호를 잡아서 연결을 하는 건데, 아까 설명드렸더니 SSID, 그러니까 같은 SSID인지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은 게 너랑 같은 게 맞느냐 라고 문의를 해서, 만약에 이 AP가 맞아요, 같은 SSID예요 라고 응답이 오면은 이제 그걸 사용하기 위한 인증을 거치고 접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인증을 통과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접속 요구가 통과가 되면은 써도 됩니다 하고 승인 응답을 보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무선 랜을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무선 랜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이제 와이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상 무선 랜과 와이파이는 같은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와이파이는 국제적으로 IEEE80.11이라는 표준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발전되면서 나왔는데, 저희가 최근까지는 2018년까지만 해도 11N과 11AC가 주력이었는데, 이제 현재는 11AX가 더 많이 약간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예전에 많이 쓰였던 11N과 11AC 같은 경우는 11N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11N의 특징은 이제 안테나 한 개당 그 150Mbps의 통신 속도를 가지고 그거를 4개까지 최대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통신 속도가 이제 600Mbps고, 실제는 이제 이 이론치의 반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이 최대 속도를 80mbps에서 240mbps로 규정을 하고 있고, 보시면 주파수대가 2.4GHz, 이제 5GHz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1N을 쓸 때 주파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한다는 뜻이고, 이제 1N의 2.4GHz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2.4GHz의 전파는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서로 주파수가 겹치게 되면 이제 간섭을 받고 이제 통신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이 2.4GHz를 쓸 때 도중에 뭐 벽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그 너머까지 연결이 잘 돼서 뭐 가령 와이파이 라우터가 내가 쓰는 단말과 다른 장소에 있다 하면은 이 11N을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근데 이제 11N을 사용할 때 5GHz를 쓰는 건 사실 와이파이 라우터밖에 없어서 5GHz도 사실 안정적으로 통신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11AC인데, 11AC 같은 경우에는 11N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고속통신이 가능한 와이파이 규격이에요. 와이파이 5라고 불리는 친구이고, 예를 들면 이제 11N 같은 경우에 대역폭이 20에서 40Mbps밖에 안 되는데, 11AC는 이거의 4배인 80에서 160Mbps 정도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요. 이 11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의 안테나당 867의 Mbps 통신 속도를 가져서 이제 최대 8개까지 묶을 수 있고, 8개를 묶으면 6.9GBps의 통신 속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 친구도 실제 측정치는 이론의 절반이거나 3분의 1 그 정도 사이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무선망 송출 파워가 되게 약해가지고 링크 속도, 이 최대 속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론적인 속도를 높이려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망품질 제어에 중요한 물리적 속도를 고려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 전송 속도를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해서 나온 게 최근에 나온 11AX 와이파이 6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11AC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2019년 8월에 이제 와이파이 6라고 아예 책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이 친구가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저희 실생활에는 여러 단말기가 접속해도 최상의 속도를 보장을 해주고, 더 넓은 커버리지와 이제 뭐 유선망에 거의 근접한 정도의 레이턴시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사실 이 친구도 이 최대 통신 속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 규격을 쓸 때, 이 와이파이 무선랜을 사용을 할 때 그 통신하는 방식이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방식 중에 반이중 멀티플렉싱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낼 때 한쪽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서로 같이 보내거나 받는 게 안 되는 통신이라 이제 이 속도를 완전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누군가 보내면 누군가는 쉬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쉬고 있는 애가 보내면 또 보냈던 애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세대인 와이파이 7은 전이중 통신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 단점을 좀 극복해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무선랜 규격을 알아봤고, 이제 CSMA, CA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더넷 같은 경우는 CSMA, CD였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건 이더넷의 그림을 가져온 건데,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허브에 데이터를 보내면 이제 다른 ABC가 보낼 때, 아, 얘가 충돌을 하겠구나. 먼저 감지가 가능한데, 이제 무선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그러면 충돌을 감지를 못하니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자 해서 나온 게 CSMA, CA고요. 뭐 간단하게 예를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보내려는 프레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자 이제 랜덤한 시간을 대기해서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아예 충돌을 방지해서 이 무선랜 간의 충돌을 없애버리자 해서 나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IFS고 두 번째가 이제 콘텐션 윈도우인데 IFS는 이제 인터 프레임 스페이스라고 해서 프레임 간의 공간을 의미하고 이제 콘텐션 윈도우는 경쟁 구간이라 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 IFS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스테이션이든지 간에 먼저 일단 이 IFS, 그러니까 프레임 간의 거리만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널이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떤 노드에서 난 전송을 준비하고 있었어 라고 해버리면 서로 보낼 때 충돌이 나가지고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채널이 전송을 하겠다 하면은 일정 시간 동안 쉬게 한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이제 컨텐션 윈도우는 경쟁 구간이라고 해서 이 랜덤한 타임 슬롯을 분배를 해요. 그래서 뭐 가령 스테이션 A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 이 중에 뭐 한 4개, 뭐 B가 보내려고 하면 6개 이렇게 임의의 수를 지정해서 그 시간만큼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컨텐션 윈도우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 노드들이 자기가 부여받은 타임 슬롯의 뒤에 채널을 감지를 해요. 뭐 가령 제가 4번에 있다면 5번, 6번 이렇게 뒤에를 감지를 하는데 만약 여기가 일을 하고 뭐 바쁜 상태다. 데이터 전송을 하고 있다 하면은 얘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춥니다. 타이머를. 그래서 타이머를 멈추고 뒤에가 이제 전송이 끝났다 하면은 그때 다시 타이머를 가동시켜서 이 콘텐션 윈도우 방식을 쓸 때는 가장 여기서 오랜 시간을 기다린 노드가 최우선 순위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충돌을 방지하면서 저희가 데이터 통신을 문제없이 할 수 있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선랜 보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무선랜 앞에서 봤듯이 귀찮은 케이블 배선 같은 거를 이제 아예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통신 속도도 계속 빠르게 하면서 되게 좋은 무선랜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현재 저희가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쓰기 쉬운 만큼 악용하기도 되게 쉬운 거라서 보안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선랜은 보안의 핵심이 인증하고 암호화를 거치는 건데요. 인증을 통해서는 정식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암호화를 함으로써 이제 제3자가 데이터를 함부로 볼 수 없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 저희가 무선랜 기기가 대부분 WPA2라는 걸 지원을 하는데 이전에 WEP와 WPA1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현재 취약점이 발견돼가지고 굉장히 쉽게 해킹을 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나온 게 WPA2고 현재 가장 강한 보안을 갖추고 있답니다. WPA2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할 때 사전에 공유되어 있는 비밀키 또는 이 별도의 인증 서버를 사용을 하고요. 암호화를 할 때는 이 AES라는 고급 알고리즘을 통한 CCMP라는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서 굉장히 현재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증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면 처음에 이제 발견을 합니다. 무선 단말을 발견하고 이제 서로 AP 간에 인증을 요청을 하고요. 이 인증 단계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AP와 이 서버 AAA 간에 라디오스 프로토콜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인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거쳐서 인증이 통과하게 되면은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키 관리인데요. 저희가 아까 별도의 사전에 공유된 비밀키 또는 별도의 인증 서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무선 단말과 이제 AP 간의 암호화 키를 교환하기 위해서
4웨이 핸드쉐이킹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서로 암호화 키를 교환을 합니다. 그럼 이제 4단계에서는 이 암호화된 통신키를 전달함으로써 무선 단말하고 이제 AP 간에 데이터를 통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CCMP 알고리즘이 사용이 됩니다. 이때 암호화 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이 모든 게 끝나면은 연결이 완료가 된 거고 이 둘은 연결을 이제 종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4웨이 핸드 쉐이킹이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이 4웨이 핸드 쉐이킹은 그 단말하고 AP 간에 그 메시지를 4번 주고받아서 양측에 이제 서로 간에 암호화를 위한 키를 먼저 셋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이 뒷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 잘 하셨네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먼저 네. 하실 분 하셔도 됩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네. 네. 아까 BSS 아이디랑 ESS 아이디 이야기를 하실 때 네네. 제가 ESS 아이디 부분 쪽이 이해가 잘 가진 않았는데 제가 이 책을 볼 때도 사실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요거를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BSS 아이디, ESS 아이디. 아까 했었던 설명 한 번 더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네. 네,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의 서비스 셋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기본이 BSS, 베이직 서비스 셋이고, 이제 여기서 BSS를 이제 중첩시켜서 만든 게 확장 서비스 셋이라고 해서 ESS인데, 이제 BSS를 구분하는 아이디가 BSS 아이디고, 이제 ESS 아이디는 이 ESS, 그러니까 하나의 무선랜 안에서 이 확장 서비스 셋들을 또 나눠서 볼 때 쓰는 아이디가 이제 ESS 아이디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요, 거기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어, 그게 네. ESS 아이디라는 게 자꾸 이게 화면이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아, 왜 그래요? 그러지? 네, 왜 그러지? 지금은 잘 나오나요? 아이고. 지금도 왔다리 갔다리 좀 하긴 하는데, 네, 지금도 아, 왜 아, 그러지? 왜 그러지? 네, 잠시만요. 네, 그 라이브를 잠깐 껐다가 다시 해보셔도 네. 됩니다. 네, 왜 네. 나는 이해가 안 가지기? 네. 어떤 부분에서, 네, 이게 식별하는 그러니까 ESS 아, 아이디라는 게 무선 네. 랜을 논리적 그룹을 식별하는 식별 정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A라는 와이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있으면은 이 SSID를 A라는 이름으로 약간 그 호스팅 같은 거죠. 약간 www 이런 주소 하는 것처럼 A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와이파이의 찐 이름이 SSID구나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근데 네. 근데 ESS 아이디가 이게 지금 두 개가 확장 셋으로 가져가면은 그럼 아이디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잘못 어,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저 좀 알려주세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희가 흔히 그 와이파이 연결하려고 누르면 나오는 리스트가 SSID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 SSID는 이 SSID를 저희가 이제 보기 쉽게 바꾼 게 SSID가
된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이 ESS라는 친구를 구분하는 거는 ESS 아이디고 네. 그거를 보기 쉽게 바꾼 게 SSID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네, 궁금했었던 게 이건가 네네네, 봐요. 유선 네트워크 지금 두 개가 네네네, 이렇게 중첩돼서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주파수를 얘네들 이제 뭐 다르게 해서 쓴다라고 네네, 했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그건가요? 만약에 핸드폰 여러 대가 있으면은 이 AP에 네, 이제 다 하나씩 접속을 할 텐데 AP가 어떻게 보면은 UTP 포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용이 되어지는 거고 네.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주파수다라고 하는 거죠. 음, 네, 그 주파수를 다르게 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첩이 되면은 서로 간섭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상 두 개로 네, 나눠 쓰는 게 의미가 없고 네, 그렇다고 아예 중첩을 안 해버리면 이 AP를 사용하는 그 부분에서 아예 구멍이 생겨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 아예 그러니까 중첩은 되는데 아예 완전한 중첩은 아니게 되는 이제 비중첩 채널이라는 거를 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또 네트워크가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랜만으로 현재 아예 연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부 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귀결이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는 그 분산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을 해놓고 네. 이제 무선 랜 AP 사용할 때 이 친구들은 이제 전파로서 사용을 하니까 이 전파들 간에 서로 간섭이 안 되도록 최대한 이제 주파수를 다르게 조정을 해서 비중첩 채널을 만들고 이제 그 비중첩 채널로 이용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유선 네트워크 하나가 들어오는데 네, 걔네를 분산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AP를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네네, 얘기네요. 네, 그럼 BSS는 왼쪽에 있는 애는 유선 네트워크 하나를 하나의 AP로만 쓰겠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고유한 친구예요. 하나, 딱 하나. 그럼 하나를 돌려 쓰는 거예요, 호스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 가정에서 흔히 쓰는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기나 뭐 이제 네, 그거 하나 두고 네. 저희 가족끼리 다 나눠 쓰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거고 그럼 네, ESS는 뭐죠? 근데 저희 와이파이에도 보면은 SSID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SSID는 하나씩 다 있고 이제 그러니까 네. 이 어, BSS에서도 SSID라 하고 ESS에서도 SSID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한테 보여질 땐 SSID로 바꿔서 보여지는 거라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ESS 쪽은 예시가 어떻게 될까요? 어, ESS 같은 경우는 네. 어, 네트워크를 혹시 지금 두 개를 쓰고 있는 건가요? ESS는? 그러니까 그쵸. 웬에 대한 그 정보를 자원을 두 개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분산으로 쓰고 있는 건지. 근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두 개를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연결해서 하나와 같이 분산으로 쓰는 예, 그런 예, 느낌이구나. 하나같이 분산으로 쓰는 그런 아, 느낌인데 예시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시를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아, 잠시만 그러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네. 네. 이게 궁금했었어요. 이제 이해가 아 잘 안 가다 그러게요 보니까. 뭐, 일반 기본 가정의 와이파이가 BSS, 그리고 ESS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러지? 복구를 할 수 있고 막 그런 좀 많이 AWS? 많이 써야 되는 음, 그러니까 AWS 쪽 같은데 느낌은? 이건 제가 한번 예시를 찾아볼게요 ESS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됐고요. 그 부분은 찾으실 부분은
다음 주에 준비를 해주셔도 되고, 뭐, 네. 그래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리고 에드웍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에드웍이라는 게 피어 투 피어 통신을 에드훅이라고 하는 건가요? 음, 저도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어, 원래는 이게 없긴 했는데,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가 네. 이제 애드옥 방식으로 되는 거라고 알고, 그러니까 그걸 봐가지고 적은 건데, 이것도 어, 제가 추가적인 조사를 좀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저도 오늘 저번 주에 이제 회사 일 하다가 네. 그 뭐지? 애플 iOS 앱 스토어에 올릴 때 보면은 애드옥으로 올릴 건지 뭐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고. 아, 네, 이게 뭔가 관련 있나?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전에 피어 투 피어랑 만약 관련이 있으면 블루투스랑 NFC 통신 같은 걸 애드옥으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스트로 하나가 더 있어요. 네. 플러딩을 할 때 네. 그 만약에 플러딩을 받은 디바이스에서 나 파기 안 하고 그냥 그 정보 받을래 해버리면은 이것도 뭔가 보안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를 자체적으로 방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라우터 쪽에서 또는 스위치 쪽에서 이제 플러딩을 했었을 때 알아서 이제 파기를 할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코드를 넣어서 보내주는 건지 헤더에 넣어서 보내주는 건지 이런 것들도 살짝 궁금하긴 아, 했어요. 네. 자기한테 오지 않은 거가라는 게 확신되면 폐기할 거예요, 그 정보를. 그쵸. 근데 그게 그 자기라는 게 일단 내 컴퓨터가 받았을 때 내 컴퓨터가 파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받았는데 파기를 안 하게끔 설정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 부분은 아, 뭔가 보안과 또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면은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어, 공부를 좀 그렇게 해봐야겠다. 설정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봐서 이것도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세 개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찾아주시면은 때가 되면은 저희한테 이제 발표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다음 분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기서 AP가 그냥 공유기 단말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공유기나 단말기 같은 그런 이제 데- 그 저희가 통신할 때 경유하는 중간 지점을 그냥 A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액세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AP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무선 통신을 할 때도 맥 주소를 통해서 그래서 ARP는 똑같이 진행하는 거죠? 유선이랑 똑같이 ARP 통신을 한다? 음, 아마 유무선 간에 할 때는 사용할 것 같아요. 저 유선에서는 ARP 통신을 해서 목적지 호스트의 맥 주소를 찾아서 호스트를 찾는데 무선 네트워크에도 하는가? 아, 하겠죠? 그러니까 AR 음, 먼저 말씀하세요. 이 무선 AP하고 이제 단말기 간에 사용을 하는가? 네네. 음, 조금 다른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음, 그런 게 궁금했어. 음. 궁금하긴 하네. 쓰지 않는다면 이제 왜 쓰지 않는가?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정확한 물리적 호스트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가? 음, 그, 그걸, 그냥 방금 제가 그냥 구글 검색해보니까
네네. 네. 그 무선 랜카드에도 다 맥 주소가 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하네요. 네, 아, 근데 어, 그거를 ARP를 네. 하는지가 아, 궁금한 ARP까지 거라서. 하는지요? 맥 주소가 그거, 있어서, 네. 잠시만요. 그거, 뭐라 해야 되지? ARP도 하겠죠? 할 것, 상대방 맥 주소는 모르니까요. 어, 여기에서 ARP. 봤던 근데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다른 점이 있을지 궁금해요. 유선이랑 무선의 ARP 통신의 차이점? 아니면 네, 똑같은지? 맥 테이블만 검색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은 그 맥 주소가 안에 맥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애들한테는 통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플러딩이든 뭐든 ARP를 한다는 거는 내가 어쨌든 테이블에 없어도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이 있으면은 걔네들 찾아가지고 맥 주소 테이블 넣고 다시 그거를 주겠다라는 게 ARP지 않나요? 그죠? 맞나?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무선 프로토콜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이제 찾아가는 게 무선 AP 겹치면 이렇게 랜카드로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림은 그냥 ARP 없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랜카드는 뭐 스마트폰, PC 다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다 탑재돼 있을 거예요. 이더넷 통신에는 어댑터인 거고, 유선 통신에서는 랜카드인 거고. 아, 아, 이더넷 그림에도 랜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랜카드는 다 있고, 이제 그러니까 어댑, 제 생각에 이제 그 ARP, 그러니까 그 IP 그거를 안 쓰는 이유가 이 무선 AP가 이제 단말하고 이제 서버하고 이걸 중계를 하잖아요. 이때 그냥 무선 AP에 맥 주소가 저장이 되니까 굳이 ARP를 쓸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ARP 자체가 그거네요. 그 물리적인 그 뭐라 적혀 있었지? 아까 전에 네트워크상에서 IP 주소를 물리적 네트워크 주소로 대응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그 IP라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맥 주소를 꽂아주니까 굳이 이제 ARP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RP가 그 IP에서 맥 주소를 알아내려고 사용하는 건데 저희 맥 주소를 바로 꽂아줘 버리니까 IP라는 게 없으니까 ARP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아, 와이파이 그러니까 무선으로 이제 통신을 하면은 그 와이파이 안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디바이스들의 맥 주소들 같이 이제 저장을 하니까 상관이 네네. 없다. 네, 아, 네. 맞네, 맞네. 상관없겠다. 지금 와이파이 한번 들어가 보면은 바로 나오지 않나요? 127.0.1. 뭐시였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래서 ARP는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IP의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선이랑 다르네요, 역시. 아마 무선이라 168점인가? 답변이 되셨을까요, 이 질문? 네? 네. 또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면은 혹시 네, 민재님 와이파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저기 컴퓨터에? 혹시 아니면 랜이에요? 컴퓨터는 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이거 끝나고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아, 네. 아니다. 내 걸로 지금 당장 해봐야겠다. 이거구나. 들어가 봅시다. 아씨.
어? XTQJX 로그인. 됐다. 여기서 뭐지? 관리 도구인가? 네트워크 무선 랜 관리, 라우터 관리. 아니다. 무선 랜 설정, 무선 접속 정보, 맥 주소 인증? 오, 뭐야. 이거 같다. 이거네. 그죠? 오, 네. 좋아요. 다 이제 IP 주소가 있고 거기 대응되는 맥이 다 있고. 오케이. 오케이. 확실해졌죠, 이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자이크 처리해야겠네, 저거는. 귀찮은 작업 하나 생겼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 은지님이 다음 주에 이제 6장 해야 되죠? 6장 사다리를 한번 타시고요. 그리고 사다리를 오늘 탈까요? 내일 탈까요? 지금 하죠. 지금. 오케이, 지금. 오케이, 지금 바로 하는 걸로. 사다리. 오케이. 다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네요. 공부가 진짜 잘 되고 있어요. 그, 네. 주인님, 방금 왜 그렇게 나와 있었는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애드옥 모드가 네. 무선 랜 인터페이스끼리 연결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계하는 AP 없이. 네. 근데 이제 피어 투 피어 방식이 이제 그냥 이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된 다수의 개별 사용자들이 그냥 중계 기간 없이 직접 데이터 주고받는 걸 P2P로 하니까 그냥 애드옥 모드는 P2P랑 비슷하다 이렇게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중계 기간 안 거치고 연결이 된다. 무선 랜 인터페이스끼리. 애드옥이라는 게 중계기 없이 통신하는 걸 애드옥이라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얘는 AP 없이도 그냥 무선 애들끼리 통신을 한다. 근데 네. 이건 이제 P2P가 이제 P2P도 그냥 얘네 인터넷에 연결된 이제 애들이 중계 기간 없이 연결을 하니까 그냥 얘랑 둘이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해서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애드옥이에요, 이름이? 애드옥의 이름이요? 네. 애드옥. 미안해요, 내가 질문이 많죠. 애드옥은 네. 라틴어래요. 라틴어 무슨 이것을 뜻이지? 네. 이것을 위해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뜻의 라틴어래요. 애드옥이. 그래요? 네. 네. 약자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약자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도 신기하네요. 애드옥.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였어. 그렇다면 우리가 사다리를 탈 시간이지? 보이나요? 네. 네. 사다리를 타겠습니다. 5가 첫 번째 거인가요? 아니, 이제 타야 돼요. 아직 이게 안 됐어요. 그렇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초반, 후반. 네, 시작할게요. 결과 내가 1. 아이! 에이! 에이! 바로 아이, 적도록 공부할 게 너무 하겠습니다. 많아졌네요. 진짜요? 처음부터 네. 끝까지 다 봐야지 되니까 이거는. 네네네. 아닙니다. 그래서 3장 할 때 오래 걸렸는데. 에이, 아. 또. 에이! 에라. 에이.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요. 다 하죠, 뭐.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요. 좋은 해야 될 생각입니다. 때. 깊게 가지 말고 그냥 적당히 가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를 여러 번 봐야 돼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빡세게 잘 사시고요. 너무 빡세게 하지 말고 대충 사시고요. 네, 내일 보도록 합시다. 대충 삽시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